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대비 임용보건 합격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년 대비 합격 설명회가 좀 다소 늦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년 강의를 좀 알차고 임팩트 있게 정리해 볼까 해서 합격 설명회를 좀 늦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강의의 변화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당황하실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강의 선택 여부는 여러분들한테 달려있고요. 저는 올해는 소수 정예 강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론 세부적인 목차를 여기에 적어놓지 않았지만 합격 설명회는요. 크게 임용시험에 관련된 간략적인 설명과 시험의 출제 방향 그리고 우리 강의의 연간 계획 그리고 공부 방법 및 강의 특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거는요. 강의 특징이에요. 사실 합격 설명회를 올해 제가 좀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올해 강의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예전에 들으셨던 선생님들이 배신을 하면 안 된다고 강의는 꼭 진행돼야 된다라고 좀 연락을 주셔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끌고 제가 AS를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분들과 함께 합격하는 그런 방향의 공부 방법을 좀 진행해 볼까 이런 연구를 좀 하다 보니 다소 강의 설명에도 늦었고요. 거기에 관련된 내용은요. 제일 마지막에 공부 방법 및 강의 특징에 좀 자세하게 설명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몇 회 시험을 보셨거나 저를 좀 아시는 분이거나 나 저분의 강의를 들어봤는데 이러신 분들은 앞부분에 임용 시험에 관련된 설명들은 다 스킵하셔도 돼요. 그리고 강의 특징에 관련된 내용, 세부적인 내용만 보시면 1, 2분 내로 끝나게 됩니다. 자, 우선 임용시험에 관련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따셔야 되는 건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이죠.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은요. 2급이고요. 2021년에 시험 보기 전까지 총 6회의 시험이 진행됩니다. 뭐 추후에 추가로 진행될지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변경될지 이런 것들은 그때 가서 결정하게 되는 문제고요. 지금의 공시된 내용들은 이렇게 총 6회가 진행된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론 많은 분들이 검정 능력 시험을 통과하셨겠지만 이제 처음 시작한다. 나 검정 능력부터 시험부터 따야 돼요. 한국사부터 따야 돼요. 이런 분들은요. 50일에 놓치지 말도록 하세요. 시험은 언제 있다? 자, 시험은 언제 있나요? 시험은 2월 6일에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있지만요. 여러분들은 빨리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셔서 2월 6일에 보는 한국사를 통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의 유효 기간은 5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장수생 선생님들도요. 내가 옛날에 한국사를 따놓은 적이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유효한가라고 하면 5년 내에 시험을 봤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서 가급적이면 빨리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시험에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길이라고 보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추후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2021학년도 임용시험. 물론 지금은 2022학년도 임용시험이지만요. 2021학년도에 바뀐 내용과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큰 변동 없이 넣어봤습니다. 물론 변동이 아주 없는 건 아니죠. 자, 1교시의 교육학이 논술형으로 진행되는 건 똑같고요. 2교시, 3교시, 물론 흐름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서술형 문제가요. 과거에는 전체 서술형으로 나왔다면 최근의 경향은 기평 플러스 서술형의 내용으로 많이 나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올해 시험, 특히 2020년 시험과 같이 시험이 출제된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안 작성은 평이하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올해 부득이하게 굉장히 다수의 시험 인원을 선발하다 보니까 시험 답안지가 다소 간략하게 정리된 부분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다시 시험 출제 인원수가 예전 혹은 그 이전처럼 돌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서술형에 대한 준비를 완벽하게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일 처음에 먼저 큰 흐름을 기억해라. 1교시는 교육학 시험을 보게 되고 2교시, 3교시에는 전공시험을 보는데 90분 간격으로 기입형과 서술형 시험을 총 80점, 80문항이 주어지고요. 80점이 주어진다. 결국 뭐다? 물어보는 질문의 내용이 한 문제당 1점이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문항이지만요. 2점짜리는
2개의 지문을 물어보게 되고요. 4점짜리는 4개의 지문을 물어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를 물어보는데 그 안에서 뭐 간략한 내용과 서술 이런 부분들에서 2점으로 채점되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다 알 거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 3개년 기출 문제 검토 후에 출제하는 기출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분석은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요, 최근 3개년 기출 문제를 검토한 후에 출제하겠다라고 평가원에서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뭐죠? 최근 3개년 기출 문제는 똑같이는 절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 격까지는 반드시 출제되기 때문에 기출 문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요, 과목은 성인, 지역, 모성, 정신간호 파트로 나누어서 시험을 보게 되고요. 성인간호에는요, 성인간호, 아동간호, 응급간호, 노인간호가 다 포함되게 됩니다. 지역사회간호 파트에서는요, 지역사회간호, 학교보건, 보건교육이 포함되고요. 다음은 모성간호, 정신간호의 순서대로 시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평균적으로는요, 성인 파트에서는요, 7, 8문제, 그리고 많게는 9문제까지도, 사실 이거는 이제 8, 9문제로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9문제까지 출제되고 있고요. 지역사회 간호가 6, 7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성간호는요, 3, 4문제가 출제되는데, 최근 경향은 계속 3문제씩 출제된 경향을 보였고요. 정신간호 3, 4문제가 출제됐고요. 4문제, 5문제가 출제된 경향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다? 정신, 모성간호에서 총 8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보건, 교육 포함한 지역사회 간호에서 총 6문제에서 7문제, 6.5문제라고 해볼까요? 6.5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그리고 성인 간호에서는요, 8문제 혹은 뭐 7.5문제, 8.5문제 이렇게 출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몇 개다? 물론 .5는 여기다 붙이지 않았지만 23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먼저 알려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방향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모성 정신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이것도 합산해서 한 파트, 그리고 사실 내용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고, 사실 정신은 최근에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셨겠지만 다소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어요. 하지만 뭐다? 다 같이 모르는 문제다라고. 올해도 정신 문제가 그러니까 1점 몇 문제 정도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출제되었는데요. 이건 다 같이 틀리는 문제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됐었어요. 모성은 거의 다 예년과 상관없이 계속 무조건 100%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출제되고 있고요. 지역사회 간호 올해 평이하게 출제됐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루느냐 다루지 않았느냐 부분에서 답을 쓸 수 있었고 없었던 그런 문제들이 나오긴 했지만 지역사회 간호도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된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올해는요, 지역사회 간호는 6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5가 보건교육에서 .5문제가 나왔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6문제 안에 학교보건 내용도 들어갔지만 섞여서 들어갔다. 그리고 올해는 학교보건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내년이라기보다 2022학년도 대비는 학교보건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역사회는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됐고요. 지역사회만 마스터하고 있으면 최소 6.5점은 한 문제 정도는 유추해서 푸는 거였으니까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5문제 정도는 평이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해의 복병은 성인이었죠. 성인 간호에서요, 물론 올해는 노인이 나오지 않았지만 노인은 그렇게까지 자주 나오는 파트는 아니었고요. 응급에서 0.5문제, 그러니까 한 문제가 찢어져서 나온 거죠. 그리고 아동에서 3문제, 그리고 성인에서 5문제가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아동에서 3문제라는 건요, 제 책에서는 성인과 아동을 좀 합쳐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심장이나 호흡기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다 성인에 넣었기 때문에 이런 분류가 주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도요, 성인, 응급, 노인 합쳐서 7문제가 나왔고요. 그 중에 2문제가 아동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동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사실 성인의 그 상하 양에 비해서는 5문제가 많이 나온 문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다소 어렵게 나온 부분, 특히 폐 이런 부분은 어렵게 나온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인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성인에서 점수 차이를 낼 수 있는 점수의, 왜냐하면 서술 부분이 성인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점수의 격차를 넓힐 수 있는 부분이 성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인의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지역사회를
큰 틀을 다 이해하고 명확하게 암기하고 있으면 모성 정신까지 버리지 않으면 시험 자체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물론 문제가 예전과 다르기 때문에 당황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모든 시험은 항상 당황하도록 주어지고 거기에서 문제에서 답을 찾으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시험 문제가 계속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하실 때 어떻게 내가 공부할 거다라는 머릿속에 틀을 잡으시라고 알려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우리의 강의 연간 계획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부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올해 강의를 합격 설명회 이런 것도 하지 않고 몰래 게릴라식으로 열고 좀 꼭 제가 AS 해드리고 싶은 선생님 이런 분들과 좀 스터디를 조직해서 강의를 하고 싶었다라는 그런 의도로 강의에 이런 합격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별도로 뭐 저한테 문자를 주시는 분들 제가 거의 카페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카페에서 질문 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질문이 누적되다 보니 같은 답을 계속 반복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부득이 합격 설명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연간 계획을 보면요. 연간인데 왜 상반기밖에 없어요? 라고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는 올해 1년 패키지를 팔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하반기에 바뀔 수는 있지만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일단 그렇다고 하반기 강의가 진행되지 않느냐? 진행은 됩니다. 물론 진행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한 번 더 여러분들과 협의를 한 후에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다소 드리고 싶은 말은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뭐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좀 돈보다는 만족, 꼭 정말 합격을 시켜드려서 제가 함께 그 합격의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사실 강의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강의를 사실 제가 강의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강의한 지 3년이 됐는데 제대로 강의한 건 2년 그리고 1년은 그냥 게릴라식으로 와서 무료로 다 강의를 배포하고 거기에 대한 호응이 좀 괜찮아서 그 다음에 1년 강의하고 그리고 작년이었는데 작년에 제가 너무 좀 준비가 좀 부족한 끌려다니는 강의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끌려다닌다는 게 삶에도 치우치게 되고 건강에도 끌려다니고 또 이제 선생님들이 주시는 피드백을 이거 좋아 보이는데요. 그러면 원래 계획이 없던 그런 내용들도 추가하고 결국 그 계획을 그러니까 기본 강의 흐름은 완성이 됐지만 사이에 부수적으로 굳이 주지 않아도 되는 내용까지 줬다가 그 부분을 이제 완성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내가 내년에는 이렇게 끌려가는 강의를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좀 마음을 먹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큰 흐름을 잡기 위해서 강의를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덥석 연간 패키지 끊어놓고 이 사람 나랑 안 맞아 이러면 환불은 솔직히 굉장히 손해보는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환불도 제대로 안 되고 물론 팔면 그만이고 팔면은 듣고 싶은 사람은 누군가는 있겠지만 괜히 나는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의 강의를 1년 끊어서 손해봤다 이런 느낌을 별로 갖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부분은요. 일단 이론 강의가 진행되고요. 기출 분석 강의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고 전체 내용의 흐름을 잡고 구조화를 시켜주면서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두 문자를 암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럼 선생님 하반기 강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이거는 하반기 때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는데요. 스터디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선생님들은 받지 않습니다. 제가 꼭 AS를 해드려야 되는 선생님이 있어요. 아실 거예요. 선생님 0.5점으로도 떨어져가지고 저와 같이 피눈물을 흘렸던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3년 전에 저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었는데 선생님 제가 일을 하느라 공부를 못했는데 올해 TO 대박난 거 보고 정말 왠지 유치원까지 뽑으면 마지막 해가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일에 있다가 다시 찾아오신 분들 이런 분들의 연락을 좀 외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안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왜냐면 제가 건강 문제가 좀 제 건강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몸을 좀 만들고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좀 책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1년은 연구회를 좀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대로 본격적인 책을 가지고 책을 좀 준비해 보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이
저에게는 1년이 그냥 쉬어도 되는 시간, 그러니까 연구해도 괜찮은 연구년으로 가지려고 했더니 다른 선생님들에게는 그게 1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큰 중요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스터디를 조직해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여기 있으니까 같이 볼 거고요. 그럼 하반기 이 스터디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소수만, 이거는 뭐 마지막에 하반기에 공지해 드릴 거고요. 제가 올해 특히 이제 어제가 합격자 발표일이었습니다. 어제 물론 당연히 뭐 많은 수의 전화를 받았죠. 왜냐하면 올해 많이 뽑았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직강생분들은 연락을 안 주신 분들도 건너 통해서 합격했다라고 소문을 듣거나 아니면 딱 연락 안 되신 한두 분 빼놓고는 지금 거의 다 붙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이거는 인강으로 저는 작년에 얘기했거든요. 한 강의를 그냥 둘이 나눠서 들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오히려 나중에 5개념도 잡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본격적으로 그리고 또 직강생들 정말 마지막에 오신 선생님들은 거의 다 붙으셨거든요. 이런 분들이 제가 답안지를 거의 매일매일 피드백을 해드렸습니다. 뭐 매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인 거죠. 오시면 피드백을 해드리고 피드백을 하고 이제 응시 지역까지 같이 고민을 하고 이러다 보니 뭐 집에 12시에 가기도 하고 차가 끊기기도 하고 이러면서 제가 사실 전체 인강생들을 제 수준에 맞지 않게 많이 인강생들이 오셔서 제 능력은 그 정도가 안 되는데 물론 다른 능력이 많으신 분들에 비하면 택도 없는 숫자이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한 분 한 분 다 피드백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미흡했던 것 같아서 물론 인간이라서 불가능해요. 167명을 뭐 이렇게 한 명 한 명 다 피드백해 주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런데 한 직강생 한 20분 안팎되는 그런 분들을 이제 한 분 한 분 피드백해 드리는 거는 가능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하반기에는 정말 제가 붙여드려야 되겠다. 정말 이분은 장의존적이다. 정말 어떻게든지 합격을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답안을 하나하나 봐드리면서 교정하는 그런 스터디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반기 강의는 기본적으로 지금은 개설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 들을 건데요. 그러면 뭐 다른 분께 가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하반기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많이 받았다가 제가 또 피드백을 못 해드리면 저도 괴로워요.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거의 뭐 목도 쉬고 갑상선도 붓고 이러면서 제대로 응대가 만족스럽지 않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게 되면서 하지만 직강생분들과는 제가 굉장히 많은 교감도 느끼고 물론 그 선생님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하나 그분들의 한 글자 한 글자까지 다 많이 제가 지적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름 합격했다라는 뭐 직강생 몇 명 없어요. 뭐 20명 안팎이지만 그래도 합격했다라는 그런 연락을 받으니 제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섰기 때문에 하반기 강의는 사실 지금은 공지해드리지 않습니다. 자, 물론 하반기 강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분들이 뭐 3분이다 4분이다 이러면 정말 이분들하고만 제가 스터디를 할 의향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 강의는 없다. 만약에 상반기 하반기 같이 끊으시는 분들은 다른 분께 가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굳이 1년 패키지 끊어놓고 중간에 흐지부지 이런 분보다는 상반기 끊고 흐지부지거나 내 길이 아니다. 그럼 딴 길 가시고 나 정말 이 배를 같이 타고 싶어요. 저 정말 장의존적이에요. 이런 분들은 같이 하반기에도 제가 스터디를 조직해서 같이 물론 만나서 하진 않습니다. 요즘 비대면 이렇기 때문에 줌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 선생님들의 답안지를 제가 받아서 일일이 피드백을 해드려서 여러분들의 답안지가 개선되는 모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는 솔직히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부하시면 돼요. 기본기를 탄탄하게 1월부터 4월까지 기본기를 탄탄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강의의 특징은요. 전체 내용의 흐름을 잡으시고요. 구조화를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두 문자로 암기를 시켜드립니다. 자, 그리고 강의의 순서는요. 지역사회 간호와 학교보건, 보건교육, 모성간호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여러분 이제 2020년이죠. 2020년, 즉 이제 내년으로 지나가면 작년 강의로 열어드립니다. 자, 이 강의를 이렇게 열어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물론 소문은 제가 뭐 공무원 학원에 가느라 1월부터 2월까지는 강의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도대체 그런 근거 없는 소문은 어디서 난 겁니까? 물론 공무원 강의를 12월에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제시해 준 게 물론 그 계약은 이미
2020년 초에 된 거거든요. 당신에게 모든 기출 문제들을 다 구해주겠다. 대신에 공무원 강의를 찍어다오라고 얘기해서 제가 비는 시간이 11월과 12월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마지막에 몰아서 매일매일 강의를 찍어다오라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해서 공무원 강의는요. 이미 선 강의가 다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2021년에는요. 그 어떤 공무원 강의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임용 강의도 안 하려고 했는데 공무원 강의를 뭐 제가 왜 하겠습니까? 저는 건강이 중요하고 연구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제가 나타나지 않아서 사실 공무원 강의 하느라 매일매일 12월에 쫓아다니느라 뭐 나타날 시간도 없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소문이 나서 뭐 그런 소문이 났다라고는 뭐 들었어요. 제가 뭐 사실 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좀 정확하게 바로 잡아드리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다? 그런 이야기는 소문이다. 저는 그 어떤 강의도 2021년에는 임용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럴 능력도 안 되고요. 하지만 뭐 12월에 여러분들이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 이런 때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역사회 간호와 학교보건 보건교육 모성 간호는 작년 강의를 아니 그러면 공무원 강의도 안 하는데 왜 작년 강의를 열어주나요? 라고 얘기할 때 제가 올해 강의에 대해서 좀 많은 합격자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1차 물론 1차 합격자 선생님들이죠.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시기로는요. 성인 간호가 한 달에 배분되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성인 간호의 양을 늘려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인 간호의 양을 늘리려고 하자니 5월, 6월에 강의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5월, 6월에 1회 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많이 불안해져요. 4월에 한 번 끝내는 것과 5월, 6월에 한 번 끝내는 것은 굉장히 불안도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리고 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저에게 얘기한 게 성인 간호의 양을 늘려주세요. 이런 요청이 하나 들어왔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에 대한 구성이나 내용을 좀 풍부하게 해주세요 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의 책 쓰레기입니다. 물론 제가 그 사랑하는 제 책을 쓰레기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뭐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임용을 할 때는 그래도 보기 편하게 여러분들의 눈에 가시적으로 들어와야 되고 내용도 조금 더 풍부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워낙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것보다는 요약해서 압축해서 공부하는 스타일인데 압축해서 공부를 해도 책이 너무 지리멸렬하게 써 있으면 여러분들의 눈의 피로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1월, 2월은요, 여러분, 제가 책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책 작업과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의 성인 간호 내용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촬영을 미리 해 놓으려고. 그래서 실제로 여기 3월, 4월에는요, 성인 간호와 정신 간호 강의가 들어가게 돼요. 이거는 작년 인강이 주어지고요. 이거는 올해 직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도 코로나에서 못 나오게 되면 물론 당연히 인강이 들어가지만요. 올해 강의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작년 강의고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잡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제가 이 지역사회 간호도 10월부터 열어드린다고는 했거든요. 지역사회, 학교보건, 보건교육, 모성간호는요. 한꺼번에 작년께 다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뭐 일주일에 2번 뭐 듣고 막 이런 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빨리 한번 들으시고요. 물론 2배속 이런 거로 듣지 마세요. 처음에는 정속도로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막 2배속, 1.5배속 들으신 초시 선생님들과 얘기했더니 제가 한 말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여러분 제가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한 부분 중에 하나가요. 제가 어떻게 하면 강의료를 낮출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작년 거를 열어주면 반값에 줄 수 있어요. 라는 이제 학원 측의 응답을 받아서 강의료는 올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낮출까? 기본이론은 여러분 저나 어느 분이나 다 똑같아요. 달라지는 건 뭐죠? 올해 2022년도에 법이나 그 다음에 강론서에 추가된 내용 그리고 기출, 분석하는 내용 요 정도만 달라집니다. 왜냐면 제 지역사회 간호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강의 잘 찍혔습니다. 물론 성인에서 조금 흔들렸지만 그래서 작년 지역사회 간호에 제가 작년이라고 하는 게 2020년 올해입니다. 내일 여러분들이 듣는 날을 기준으로는 뭐 언제 들으실지 모르지만 2021년에 듣는다. 그럼 이제 작년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월 말, 2월 말 요런 때 제가 추가되는 내용을 별도의 특강을 작년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한해서 열어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죠?
저렴하게 기본 이론은 똑같이 작년 강의로 듣되 어차피 여러분 지금 직강 못 오잖아요. 인강으로 듣되 전체 내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진도를 빨리 뽑을 수 있다. 정속도를 한번 빨리 제대로 들으시고요. 한 번 더 저는 2명이랑 나누는 거 이제 좀 바라지 않아요. 왜? 그랬더니 너무 오류가 많이 생기시더라고요. 빨리 들어서 내가 한 말이 정말 제대로 기억도 못하고 나중에 딴 이야기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차라리 정속도로 듣고 한 번 더 1월, 2월에 한 번 더 들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 그만큼 지역사회 간호는 그럴 가치가 있는 강의이고 과목입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내용, 추가되는 내용, 그리고 기출된 내용들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들은 추가, 특강으로 다뤄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책은 개정된 책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작년 강의로 들으셔도 추가 자료들을 다 드리기 때문에 작년 책으로 들어도 모성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제가 올해 1월에는 책을 내지 않는 이유는요. 제가 책을 대폭 개정하려고 하다 보니 강론서가 아직 안 나와서 1월 중순에서 1월 말에 나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제가 기존에 빠져있는 내용은 집어넣었지만 새로 들어가는 내용, 2022년도에 새로 들어간 내용들은 아직 추가를 못해서 지금 책은 다소 늦어집니다. 하지만 뭐다? 작년 책으로 봐도 되고 추가되는 자료들은 다 드리니까 이걸로 참고하시면 1월, 2월에 이 내용들을 2회도까지도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실제로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론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뒤에 한 번 더 요약을 해드리지만 밴드가 운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밴드에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밴드도 소수로 받을 거예요. 그냥 단강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의응답만 해주시고요. 밴드에서는 가입받지 않습니다. 밴드는 전강을 다 끊으시는 분에 한해서 밴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밴드는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이냐. 과거의 밴드는요. 임용 기출 중심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 밴드에서는요. 이 밴드 쪽지 시험에서 공무원 시험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 문제를 구하기 위해서 12월 알바까지 떴다니까요. 국가고시 문제들 그리고 각종 문제들을 다 밴드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물론 선생님 기출 분석 때도 한번 다루잖아요. 물론 이때도 한번 다룹니다. 그런데 미리 풀어보는 것과 이때 기출 분석 때는 변형된 문제를 풀어보는 거거든요. 이때 풀어보는 거는 또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밴드를 거의 제가 어떻게 한다. 저는 이제 올해는 강사가 아닙니다. 스터디 플래너입니다. 스터디 플래너가 돼서 밴드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매일 문제를 올려드리고요. 공무원 문제를요. 그리고 매일 저녁에 답을 제가 직접 달아서 드립니다. 왜냐면 작년에는 조교님께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 조교님 정말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합격하셨고요. 물론 1차만 현재까지. 하지만 조교님께 요청을 드리니까 조교님도 공부하시는 분이신데 물론 밴드 조교님들은 다 합격하셨어요. 정말 최종까지 다 합격해서 저는 올해 조교님들 되게 기대하고 있는데 저의 밴드 조교님들은 여지껏 다 합격하셨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붙은 선생님들이 밴드가 너무 사람이 많은 것보다 제일 첫 해에 소수만이어서 서로 우리끼리 물어보고 답하고 그 다음에 소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달아주는 코멘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밴드가 상반기 밴드가 100명이 넘고 하반기 밴드가 90몇 명이 되다 보니까 제가 물론 1000명이 넘으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그런 거에 비하면 비할 바도 아니지만 제 능력은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수로 받아서 그분들을 어떻게든지 스터디 플래너가 돼서 장의존형인 분들을 끌고 가려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밴들은 저와 매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강의는 작년 거를 듣되 특강으로 올해 바뀐 내용을 듣게 돼서 저렴한 가격으로 들을 수 있다. 이게 지금 제가 1, 2월에 내세우는 방법이고요. 대신에 기본 이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들은 학원 못 오시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내용을 2배의 돈을 듣느니 차라리 낮은 가격으로 듣고 1회 정도 특강으로 바뀐 내용을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밴드로 저와 소통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큰 무리는 없겠다. 저는 그 시간 동안에 뭐를 한다? 책의 구성을 폭 넓히고 남는 시간에 성인의 부족한 강의를 미리 인강으로 특강 같은 것은 좀 찍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3월, 4월이 되겠죠. 3월, 4월은요. 드디어 성인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성인을 3월, 4월 한 달 반에 걸쳐서 대폭적으로 성인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 강의는요. 지역사회 강의와 성인 강의를 많이 좋아하세요. 물론 모성도 많이 좋아하시고요. 정신간호는 좀 별로다. 물론 첫
끝에 정신간호는 다 찍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셨는데 제가 정신간호가 항상 마지막으로 가니까 흐지부지해지는 경향이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굉장히 많은 반성을 하고 정신간호 부분도 책을 대폭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과 정신간호가, 물론 정신간호는 4월에 마지막에 들어가지만 성인간호와 정신간호가 대폭 정리되면서 많은 시간을 이 강의에 할애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명확한 기전을 가지고 서술형 문제 답을 쓸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역시 또 밴드는 운영되고요. 물론 이때 밴드의 답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 다 작성을 해놓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다소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이제 조견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때는 주로 이제 임용이나 국시 문제가 중심이 될 거고요. 이때는 국시, 공무원, 임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달아드리는 게 맞다라고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5월, 6월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임용, 국시, 공무원 시험에 주로 어떤 패턴으로 기출 분석 문제를 하냐? 문제집으로 문제가 풀이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뭐요? 문제집은 기출문제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변형된 문제는 계속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변형된 문제를 계속 풀어보시고요. 거기서 답안을 그러니까 뭐부터 한다? 단답형 답안을 작성하시는 연습부터 합니다. 6월에는 단답형 답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고요. 특히 올해 같은 시험에는요. 단답형 답안도요. 구석, 세부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단답형 답안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고요. 이제 7월부터 11월까지는요. 모든 분들에게 기회가 갈지 안 갈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꼭 제가 붙여드려야 되는 몇 분, 정말 그분들 때문에 다시 나왔어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꼭 붙읍시다. 스터디 플래너가 되어서 선생님들에게는 이제 서술형 답안, 물론 이때 서술형 답안 작성 방식도 알려드려요. 하지만 그리고 7월, 11월부터는 어떻게 한다? 서술형 답안을 여러분들이 주시는 계속 작성해 보면요. 저는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 해주면서 요약 정리가 한번 들어가게 될 겁니다. 물론 이거는 강의 형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요. 스터디 형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요. 혹시나 선생님들이 저 다른 강의가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다른 분들의 강의를 들으세요. 그럼 어떻게 한다? 밴드 등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는 답을 지속적으로 피드백해드려서 답안지 완성도를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6월까지는 큰 암기는 끝내고 7월부터는 지속적으로 이제 문제를 7월부터 8월까지는요. 문제에 익숙해지는 시간이고요. 그다음에 9, 10, 11은요. 이제 진도별로도 한번 풀어보고 전범위로도 풀어보면서 문제에 내가 적응 능력을 굉장히 높여서 정확도를 높인 답안을 작성하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자신감을 갖는 건요. 제일 마지막에 오신 직강 선생님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강의 들으신 직강 선생님들한테 제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받으렸던 그 답안지를 토대로 했을 때 어쨌든 올해 제가 한 분만 연락을 못 받았나요? 근데 연락을 직접 저한테 해주시지 않으신 분이 한 분 있고 나머지는 직접 연락은 안 해주셨지만 다른 분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때 거의 붙은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안을 봐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 하지만 뭐 몇백 명이 되고 나면 제가 답안을 그렇게 매주 봐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번 딱 내시고 봐달라 제일 마지막에 그러면 사실 되게 난감해요. 이분 안 될 것도 같은데 내가 매주 봐야지 교정이 가능한데 어떡하지? 라고 되게 많이 난감할 때가 많아요. 그럼 저는 밤잠을 못 잡니다.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능력이 아직은 부족해서 스터디 형식으로 진짜 뭐 될 사람 안 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모두가 다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답안을 봐주겠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일단 상반기 강의만 진행하겠다. 이 상반기 강의는 뭐예요? 그냥 기본기 약하신 분들. 나 다른 강의, 그러니까 책을 봐도 제가 사실 아직 기본기가 너무 약해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서술을 잘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에게 권하는 강의고요. 1년 커리를 따라오고 싶으신 분들은 1년에 강의는 없습니다. 상반기 커리를 따라오면 밴드에 가입시켜드려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져 드립니다. 하지만 하반기 강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제가 꼭 붙여드려야 되겠다고 미리 뭐 연락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선생님들의 답안지를 끝까지 봐드리겠다라고 약속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당신의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물론 이거는 뭐 매년 똑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전 과목을 구조화시켜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첫날부터 전체의 강의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그 구조화를 그리면서 제일 처음에 먼저 큰 틀을 머리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원리 중심의 세부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암기식 그냥 책을 읽는 그런 강의는
뭐 제가 너무 체력이 안 돼서 책을 읽었다 뭐 이러면은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그게 아니다라면 최대한 세부 내용을 세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성인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올해 1, 2월에 여러분들은 작년 강의를 듣는 동안에 저는 성인의 강의를 이제 찍게 될 겁니다. 물론 큰 흐름은 직강의 형태로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특강 이런 것들, 성인 특강, 뭐 약물 특강 이런 것들이 미리 그러니까 저는 1, 2월에 찍게 되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강의는요, 양이 굉장히 많죠. 압축 요약해 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중심으로 엑기스를 뽑아서 계속 반복해 드립니다. 물론 이거는 제 공부 방식이에요. 여러분과 공부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나는 나 혼자 소화 가능한데 최대한 많은 양을 내놔. 그러면 나는 혼자 다 소화할 거야. 그러면 뭐 그렇게 공부를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좀 나이도 있고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도 있고 공부한 지도 오래됐고 공부 방법을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그리고 또 육아도 하고 기간제도 해야 되고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든지 너무 높은 점수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붙어서 면접에서 당신들에게 면접에서라도 뒤집어서라도 어떻게든지 붙는 그런 기적을 같이 느끼고 싶어서 이렇게 압축 요약하는 강의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일 첫 해에 그렇게 강의해가지고 좀 효과가 좋았어요. 왜냐면 압축 요약을 하다 보니까 양이 줄어들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주는 강의, 떠먹여주는 강의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랬더니 또 일부에서는 왜냐면 제가 사실 이제 2, 3년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다른 분들은 너무 이 사람 저 사람 의견에 너무 치중하지 마세요라고 저한테 조언도 해주지만 일단 저는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나는 고득점을 받고 싶었는데 합격은 했지만 고득점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좀 있으셔서 선생님도 최대한 많은 양을 다뤄주세요 라고 강의에 대한 평을 좀 주신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작년 강의에 뭐 공무원 문제도 풀어보고 못도 풀어보고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그래도 뭐 붙고 저래도 붙고 붙을 분들은 다 붙었고 떨어질 분들은 아직 뭐 떨어졌다는 연락을 많이는 못 받았으니까 물론 떨어졌는데 연락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떨어진 분들은 또 저 안 맞아서 떨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압축 요약 외우라는 거 그것만 외워도 솔직히 이번에 성인은 우리 전공에 50점은 넘었습니다. 80점 만점에서 여러분 전공 50점 넘으면요. 교육학 점수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뭐 성인 70점 받으면 더 좋죠. 그런데 70점을 받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그 공부량 아까 얘기했듯이 상황이 열악하다, 나이가 많다, 뭐 주어진 환경이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러면 70점을 맞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주 천재로 태어나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0점 정도만 넘게 받아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은 교육학 점수 16점, 18점만 맞아도 어느 정도 합격하는 점수에 들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압축 요약을 계속 실시해서 공부한다. 이런 전략을 세웠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올해는 그래서 재작년에 해봤던 반복 이거는 작년에 제가 좀 줄여봤어요. 그랬더니 또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반복식 강의와 떠먹여주는 강의 형태가 변형됐느냐. 그래서 올해는 반복해주는 강의에다가 얘기했죠. 밴드에서 방대한 양의 문제풀이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보려고. 그래서 한번 두 가지 패턴으로 작년에는 이걸 밴드에서는 임용만 했기 때문에 이거를 5, 6월 강의 때 내용의 양을 늘리는 걸로 갔더니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하니까 반복이 줄어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선생님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반복 중심으로 좀 더 보고 부족한 내용들은 밴드나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년 강의를 열어주는 동안에 추가 내용을 더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배포하겠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물론 모든 강의는 6월까지만 진행됩니다. 일반 선생님들은 6월까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원별 쪽지 문제가 제공되고요. 두 문자 반복학습 실시하고요. 그리고 주 2회 강의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의는 이야기 흐름으로 진행되고요. 소수정의 밴드 스터디가 운영됩니다. 이야기했죠. 이거는 6개월 끊으신 분들에 한해서 2명이어도 좋고 3명이어도 좋습니다. 저는 올해 제가 원래 강의도 많을 생각도 했었는데, 왜냐면 연구회를 좀 가지려고 그랬거든요. 제대로 연구해서 내가 좀, 뭐, 한 명이 듣더라도 제대로 된 강의를 진행해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었는데, 뭐, 제가 1년을 쉬면, 물론 다른 분들은 뭐 다른 분 찾아가고 살 길을 찾아가는 건 맞지만, 좀 서운하다. 뭐, 선생님 믿고 했는데 배신이다. 뭐, 이런
말을 왜 저한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그리고 그래도 꼭 그분들이 또 두세 명이면 뭐 그런 분들이 한 10분 정도 돼서 정확히 한 10몇 명 됐었는데 뭐 그 정도면 제가 운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올해 강의 처음 듣는 초신데요. 당연히 상반기 들으신 분들은 같이 진행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밴드 스토리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같이 풀어볼 수 있고요. 전화 상담은 막판에 진행됩니다. 자, 뭐 수업 내용은 샘플 강의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교재는 제 교재가 나올 예정이죠.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보시고. 합격 전략. 자, 합격 전략은 다 됐고요. 공부 순서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일단 1차 합격하신 선생님들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본 말이 뭐냐면, 선생님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공부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많이 들어봤대봤자 뭐 몇 명, 뭐 제 강의를 그렇게까지 뭐 직접적으로 피드백하면서 들으시는 분들은 뭐 몇십 명밖에 안 되니까. 자, 공부 방식은 여러분 모든 고시의 공부 방법은 똑같아요. 그 방법만 익히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 큰 숲을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큰 숲을 넣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 숲에서 어떤 내용, 그냥 막연히 줄글만 읽으시면 안 돼요. 큰 숲을 머릿속에 그리면 그 내용의 하나하나를 세부적으로 이해하고 있으셔야 돼요. 이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큰 숲을 그렸어요. 큰 숲을 그렸으면 이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했죠.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 내용들을 암기하고 있으셔야죠. 큰 숲을 그리고 내용을 이해하고 이런 암기는 두 문자를 활용해 암기하는 거. 여기까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는 강의로 직접적으로 도와드리고요. 여러분들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쉬운 문제부터 점차 어려운 문제로 가게 됩니다. 이건 어디서 하게 된다? 밴드에서 하게 되겠다. 왜냐면 이거를 제가 기본 강의 5월, 6월 강의에 넣었더니 반복이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밴드에서 각종 문제들을 다양하게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소수 선생님들의 7월부터 소수 선생님들에게는요, 여러분들 반드시 해야 되는 건요, 답안지 피드백을 받아봐야 돼요. 근데 제 경험상 한 번 피드백을 받아서는 개선이 안 돼요. 막판에 오신 선생님들은요, 정말 매주 피드백을, 총 한 달이라고 해도 4주잖아요. 4번 정도 피드백을 받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답안지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요. 그분들이 지금 거의 합격을 하셨습니다. 물론 1차만요. 뭐 2차도 아닌데 뭐 합격했다 이렇게 말하긴 안 되지만,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1차에 합격하는 방법을 전수해 드려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실전처럼, 이건 여러분들이 답안 피드백도 받고 실전처럼 연습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실전처럼 연습한 다음에, 실전처럼 연습하라는 건요, 이제 마지막에는 시험 시간에 맞춰서 그 매일매일 그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는. 그러면서 요약 정리된 혹은 오답 노트 만든 거는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말도 많이 들었냐면, 공부 방법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선생님, 제가 이 방대한 양을 시험 보기 전날에 다 훑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3분한테 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공부를 뭐 2, 3년 했는데 그런 방법을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고시는 어느 정도 합격할 수 있는 양으로 공부량이 정해지게 됩니다. 물론 이래도요, 실력이 돼도 운이 없는 해가 있어요. 관운이 들지 않는 해가 있어요. 그러면 당신 뭐 천주교라면서 무슨 운이에요?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란 말입니다. 저도 고시를 해봤고 다른 선생님들도 이제 고시하신 분들 제가 또 이제 3년 정도 누적돼가지고 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관운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력이 정말 출중함에도 0점 몇 점 아니면 그날 눈이 헷가닥해서 물어보는 문제를 다 다른 핀트로 해석했다라든지, 그러면 여러분, 그건 절대 선생님이 실력이 없으신 게 아닙니다. 운이 안 따른 해였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좌절해서 시험을 그만두느냐, 아니면 다시 내 운대가 맞는 그런 해를 찾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하는 그런 문제고요. 그런 운이 닿지 않는 그런 해를 제외하고는 이 공부 순서대로 가게 되면 고시에서는 어느 정도 무난하게 합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합격하려면 생각하세요. 기출을 잡고요. 스터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 대면 스터디 하실 필요 없어요. 비대면이라도 전화로라도 꼭 스터디 하셔야 되고요. 강론서는 꼭 여러분들 한두 권은 사셔야 돼요. 그래서 강론서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한테 질문을 따로 많이 주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강의의 특징은요, 저는 강의 판매하려고 나타난 게 아니라 저의 올해 강의의 모토는요, 스터디 매니저예요.
물론 이제 제가 뭐 몇 년 안 됐습니다.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저만의 강의 방식을 찾아야 되잖아요. 물론 강의는 제가 솔직히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응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제가 뭐 끌려도 다녀보고 갑자기 많은 사람을 관리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관리도 못 해보고 오히려 첫 해 때 했던 그 소수의 스터디가 굉장히 효율적이어서 그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합격하셨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의 노하우를 살려서 제가 시행착오를 좀 겪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해 때는 반복 중심으로 소수가 함께 스터디를 했다면 이 두 번째에는요. 그냥 일단 자료보다는 양을 좀 늘리고 반복을 줄이고 그 다음에 밴드는 사실 좀 다른 뭐 조교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많이 맡기고 저는 많이 좀 밴드고 카페고 많이 빠져 있고 이랬는데 뭐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작년에는 많이 여러분들과 소통하지 못한 물론 직강생들이랑 소통을 했지만 인강생들이랑은 소통을 못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제가 소수로 스터디 매니저를 자청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뭐죠? 1년 패키지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만약에 7월 이후에 1년 패키지가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7월 이후에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왜냐면 이게 학원과도 이제 같이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은 맞기 때문에 만약에 패키지를 판매하세요. 그러니까 1년 하반기 강의도 전체한테 공개하세요. 이렇게 된다면 다시 뭐 1년 패키지 가격 조정된 가격으로 저렴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돼. 만약에 나온다면. 하지만 저는 상반기는 기본기 약한 분들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게 열어놓고 하반기는 그런 분들과 작년, 재작년에 들었던 혹은 뭐 지재작년도 상관없어요. 그런 분들 중에서 정말 우리가 함께 가야 되겠다. 나는 장의존형이다. 이런 분들과 함께 스터디 중심으로 진행하려다 보니 1년 패키지는 판매하지 않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강의는 상반기 강의만 진행되고요. 하반기에 강의 개설 여부는 이제 학원과 상의해서 추후에 결정이 되게 되고요. 하지만 뭐죠? 답안 피드백, 관리 등은 계속 제가 해드리겠다고 약속한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저랑 전화해가지고 이런 분들은 끝까지 제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상반기 끊으신 분들 중에서도요. 6월까지 달 따라와서 같이 좀 답안지를 피드백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숫자만 많지 않으면 소수정의 스터디는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수강이 너무 몇 명이다라고 제한은 하지 않은 거지만 어쨌든 제가 답안지 구상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소수 인원만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함께 하반기 강의는 함께 진행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 물론 요거는 학원과의 상의상 다소 변경될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현재 제가 학원에게 이야기한 내용은 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좀 정말 하나하나 그러니까 저는 뭐 많은 인원보다는 정말 한 명 한 명의 답안지를 제가 다 교정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 능력이 뭐 몇백 명은 안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사회 모성 강의는요. 이거 왜 지역사회 모성 강의 2개를 넣었냐면 작년 강의가 나쁘지 않아요. 지역사회 좋아요. 똑같이 좋은 강의를 한 번 더 반복해서 제가 성인 강의에 연구하는 시간에 또 성인이나 정신에도 또 시간이 많이 부족할 거를 대비해서 괜찮은 작년 강의 어차피 여러분들 학원 못 오고 인강으로 들으시고 이해하겠죠? 만약에 올해 변경된 내용은 어떻게 해요? 특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왜 이렇게 고민을 했냐면요. 제가 재작년엔 강의를 안 했어요. 그런데 또 그 전에 있는 강의를 듣고요. 수석하셨어요. 선생님이. 경기도 수석.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해 강의를 듣고 변경된 내용만 채우시면 여러분들은 저렴한 금액으로 어차피 같은 효과를 얻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책을 대폭 개정하려고 하고요. 하지만 밴드는 운영되기 때문에 여러분과의 피드백은 주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밴드는 6개월 수강자에게 운영된다라고 얘기했고요. 1월 11일부터인데 요거는 꼭 11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1월 둘째 주 요때부터 둘째 주나 이제 둘째 주 말에서 셋째 주 초를 예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때 좀 혹시라도 그 한국사 하시는 분들은 이때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12월 말에 발표가 났기 때문에 좀 충격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어차피 1월 초는 정월이기 때문에 강의를 안 들으실 거란 말이에요. 강의는 이미 다 개설이 됩니다. 빨리 11일까지 지역사회를 한 번 다 돌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쪽지 나오는 문제 나 계속 풀겠다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밴드는 이제 두세 번째부터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카페는 사실 활용도가 낮은데 질문은 게시판 이건 아닙니다. 그냥
왜냐면 카페를 또 활성화시키려면 또 이제 카페 왜냐면 제가 카페도 하려고 했지만 제가 강의 준비하랴 카페 하랴 이런 것들이 제가 다 능력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물론 다른 분들은 다 되고 조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이러지만 제가 너무 조교님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왜냐면 공부도 하셔야 되는데 자꾸만 카페 피드백도 서로 주고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 카페는 제가 그렇게까지 많이 활용은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사실 지스쿨 게시판은 글을 남기면은 저한테 문자가 오거든요. 근데 이 지스쿨 게시판은 일단은 뭐 사사로운 질문들을 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정 안 되면 카페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카페 활동 이런 거를 거의 안 해요.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활용도가 좀 낮다. 이것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성인간호와 정신간호는 대폭 변경된 강의가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연구 시간을 확보해서 특강 이런 부분들은 미리 1월, 2월에 찍은 성인간호 특강, 뭐 약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추후에 성인간호 진행될 때 한 번씩 제공하겠다 이렇게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 뭐 다 얘기했지만 기출 문제 공무원, 국시, 임용 전부 시험에 다룰 예정입니다. 제가 이 문제 구하기 위해서요. 12월에 공무원 학원 알바 뛰었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게 이미 갔더니 제가 공무원 학원으로 간다, 배신감을 느낀다, 뭐 이렇게 소문이 났다고 하는데 사실 공무원 학원에서 이 학원 말고도 다른 학원에서 제안도 받았어요. 이 학원은 사실 좀 성강의를 미리 찍어달라 이런 학원이었고 또 다른 학원은 2022년도에 제대로 공무원 강의를 좀 매일매일 학원에 와서 찍어달라 이런 제안도 받았는데 사실 후자 제안은 거절했고요. 전자는 얘기했잖아요. 작년 초에 이거를 11월, 12월에 찍으면 당신에게 모든 문제를 미리 다 제공해 주겠다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올해 뭐 각종 모든 문제들까지 다 하반기에 이거 다 강의 만료하면서 받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저는 21년에 공무원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문이 이렇게 났다고 해서 굳이 쓸 필요도 없는 건데 바로 잡아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공무원을 하든 임용을 하든 여러분들은 그냥 안 들으시면 되잖아요. 저는 진짜로 목표가 정말 시간이 없고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공부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자꾸 감정이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스터디 플래너로서 혹은 스터디 매니저로서 공부 방법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이 답안지 교정을 받아서 그리고 또 장의존적이고 좀 나약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저도 나약하고 이런 분들과 함께 꼭 합격하는 그런 영광을 좀 느껴보고자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는 이런 전략 설명을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필요 없었어요. 저는 원래 합격 설명회 오래 안 하고 그냥 게릴라성으로 강의 열고 저한테 연락 주신 개별적으로 한 10몇 분이 주셨거든요. 왜 강의 안 하느냐? 왜 요즘 사람이 사라져 있느냐? 제가 이 12월에 알바 뛰느라고 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 뛰면 올해 국시 문제도 구해주고 왜냐면 제가 뭐 일일이 구하기는 하는데 그냥 거기서 계속 문제를 갖다 준다고 하거든요. 공무원 문제도 왜냐면 공무원 문제가 시중에 문제집은 있지만 그 문제집에 실리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학원은 비축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제공해 준다 하니 제가 거절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오면 저는 그걸 가지고 계속 이제 문제를 분석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몇 분과 같이 스터디 진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뭐 아무래도 학원에서 일부는 거절당했죠. 학원과에도 좀 조율도 좀 있었고 자 그러다 보니 조율된 내용이 강의 판매는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는 물론 강의 판매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그것보다는 스터디 매니저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본격적으로 답안을 교정해 드리는 그런 수업 방식 물론 문제가 나가고 뭐 같이 암기할 것도 나가고 요약 강의도 나가고 이래야 되는 건 맞고 거기에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암기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도움만 드려요. 그런데 제가 해본 결과 답안만 좋아져도 그리고 암기하라는 포인트만 여러분들 계속 반복하고 여러분들 암기하시고 답안만 좋아져도 점수가 확연히 달라지더라. 이런 걸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본의 아니게 12월 마지막 전날 합격 설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들어라 말아라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의존용이에요. 정말 초시라 이해를 하나도 못하겠는데 책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당신 목소리가 저한테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당신이 좀 쉽게 시원시원하게 설명한다고 하니 한번 믿어볼게요. 이런 분들은 상반기 강의를 같이 들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드릴 예정이고요. 저 한 과목만 필요한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 필요한 부분이 개선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을 다 관리는 못 해드린다. 이거는 좀 아쉬운 마음으로 관리는 전체. 왜냐면 하나하나 답안을 받으려야 되는데 100 몇십 명은 못 받으리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5명이어도 좋고 1명이 물론 저한테 연락 주신 분들이 최소 5명 이상이기 때문에 5명은 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1명이면 더 좋아요, 저는. 네. 왜냐면 정말 꼭 내가 붙는 것처럼 감정이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10월에 마지막 여러분들은 12월의 마지막 날에 이 강의를 들으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앞으로의 강의는 어떻게 진행된다. 왜냐면 제가 이거를 개별적으로 연락을 좀 많이 받아서 하나하나 저 1년 패키지는 안 팔아요. 하지만 스터디를 구성을 해서 선생님들 답안지를 받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는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이렇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강의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5명? 5명도 좋아요. 10명. 제가 해보니까 한 몇십 명 요 정도까지는 이제 답안을 매일매일 하루에 제가 20명까지는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해보니까 소통하는 그런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답안지를 제가 너무 받아보고 싶고 그래서 물론 한 번 받고 이런 거는 좀 어렵고 꾸준히 받아서 변화하는 모습 이게 저의 기쁨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전까지는 50점을 지향하는 그런 강의였다면 연구 시간을 제가 대폭 1, 2월을 가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 60점, 전공 60점을 지향하는 그런 강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70점, 80점을 지향하게 되면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소화도 못해요. 저는 그거보다는 임팩트 있게 나올 부분 50에서 60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강의를 만들도록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한 2년 제대로 강의를 이제 1년은 그냥 아무 때나 와서 무료로 강의 배포하면서 찍었고 2년 정도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약간씩은 감이 오더라고요. 내가 뭘 원하는가. 내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합격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해야지 제가 미싱 피스가 막 채워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꼭 100명이면 100명이 다 합격하면 좋지만 제가 못 봐드리면 물론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 맞지만 제가 원하는 분들은요. 혼자서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꼭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나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체하지 말고 연락을 주시고요. 그게 아니다. 나는 그냥 혼자서 잘할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 장독립형이고 혼자 잘하고 그러면 양 많은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아마 합의 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1분이어도 좋고 5분이어도 좋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꼭 합격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꼭 합격해서 제가 학교 놀러 가면 저에게 커피 한 잔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정말 그거 하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긴 시간이었네요. 거의 1시간 좀 넘었죠? 합격 설명회를 진행했고요. 여러분, 이 시험은요. 끝까지 하면 되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끝까지 한다? 방법을 알고 방법을 모르면요. 방대한 양 정리하다가 1년 지나가고 암기하다가 2년 지나가고 3년 4년 되면 이제 합격하는 거고요. 아니면 5년 6년 이렇게 가는 거고요. 방법을 알면 양을 줄여서 나올 거를 계속 임팩트 있게 공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당일날 문제를 제대로 못 봤다. 실수가 많았다. 그러면 운이 안 닿는 거지만 그게 아니다. 나 정말 나올 거 중심으로 해서 다 썼더니 50 몇 점에서 60 몇 점은 전공이 나오더라. 사실 그렇게 나오셨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러면 거기에 교육학도 간과하지 말고 교육학까지 같이 해서 어느 정도 붙여놓고 내가 면접을 제대로 공부하겠다. 내가 그러면 1년 안에도 혹은 머리 나쁘다고 스스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암기력은 떨어지고 머리는 나쁘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시험이었다. 이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응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지피지게 하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장의존형인가? 나는 막대한 양을 다 쉽게 암기하는 사람인가? 나는 책만 읽어도 쉽게 이해가 되는 사람인가?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 뭐 상반기 강의에서 이해 폭을 높여도 좋고 하반기 때 같이 지속적으로 답안을 피드백 받으면서 여러분들의 퀄리티, 답안 퀄리티를 높이는 이런 방법도 하나의 여러분들이 짧은 단시간 내에 합격으로 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강의를 들어라 이런 말은 전혀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 주신 선생님들 제가 AS는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직강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많이 붙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년에 꼭 반드시 합격하는 그런 해로 제가 만들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짧지만 임팩트 있는 합격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2년이 되든 안 되든 여러분 진짜 열심히 하세요. 저는 보건교사만큼 좋은 직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 시기 잘 극복하시고요. 꼭 내년에 합격하는 그런 수험생이 되도록 하세요. 여러분 여지껏 거의 1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